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아니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 오른 거 반영 이미 어제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어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나았는데 오늘은 미국보다 우리가 조금 덜했어요. 나스닥이 1.2% 반등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시장은 참 많이 떨어진 것 치고 반등을 크게는 못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아침엔 괜찮았는데 코스피가 결국에는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 보합으로 코스피는 마감했고 코스닥은 0.9% 정도 하락을 해서 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장 막판에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어서 선물옵션 만기일이어서 네, 3월. 동시효과 때 변동성이 컸는데 뭐 큰 이변은 없이 웬만하면 다 거의 뭐 종가 비슷하게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거래소와 이제 코스닥 차이가 조금 크게 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고, 거래소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전장에서는 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말이죠. 네. 그동안 며칠 동안 개인이 막 크게 막 5천억씩 팔고 5천억씩 사고 했잖아요. 네. 오늘은 뭐 개인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 외국인은 여전히 오늘 5천억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건 오르고 매도한 건 떨어지고 이랬어요입니다. 지금 뭐 그 특별히 추세적인 투자 주체가 별로 없어서 외국인들이 힘이 좀 세게 보이는 거는 같습니다. 순매매 규모 자체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가졌을 때 방향성이 확실히 드러나게 만드는 주체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죠.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지난 밤에 올랐는데 다 같이 올랐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후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 선물도 좀 떨어지고 다른 뭐 아시아 증시도 뭐 하락 전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만도 한 1.4% 떨어져서 끝났고 일본도 거의 막판까지 플러스였는데 거의 마이너스 전환해서 끝난 것 같아요. 홍콩도 한 1% 정도 빠졌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조선방산이 속한 운송부품 섹터가 1등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좀 조정을 봤더니 다시 또 조선방산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속 섹터가 제일 꼴등을 했는데요. 고려아연이 어제는 급등했는데 오늘은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려아연도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한 사이클 끝나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섬유 의류 업종, 뭐 제약 업종 정도가 좀 약했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가 아침에는 괜찮았거든요. 엔비디아가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6% 정도 반등을 했고 마이크론도 7% 반등을 해서 마이크론 많이 올랐죠. 삼성하이닉스한테 볼 수 없는 정도의 변동성인데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막 한 1%, 2% 하이닉스는 더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다 반납해서 오후 들어서 마감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은 근데 다 좋다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인기 있는 종목들은 다 떨어져도 괜찮다 매수해라. 다 이런 리포트가 많던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엔비디아 목표가를 200불로 유지를 하면서 다음 주에 기술 컨퍼런스 GTC를 앞두고 주가가 매우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도 했습니다. 뭐 블랙의 울트라 곧 출시를 하고 루빈 차세대 제품 이것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다 예견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는 기대치가 하도 높아서 웬만큼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주가가 이렇게 쉽게는 못 오르는 모습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좀 놀라운 걸 발표를 해야지 주가가 좀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4% 정도 올랐는데요. MSD, 머크죠. MSD가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 (PGR)이라고 하는데 이 무효 심판을 7건이나 신청을 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뭐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이제 요거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6건을 추가로 또 제기를 했다네요. 작년도에 11월 2건, 12월 2건, 올해 1월 달에 1건, 2월 달에 2건 해가지고 7건이나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 리스크를 좀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이같이 계속 제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키트루다 알테오젠 플랫폼 기술로 만든 키트루다 SC 제형이 이제 출시를 할 때 좀 할로자임의 뭐 특허 소송 관련해서 뭐 리스크를 좀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건들에 대해서 미리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뭔가 좀 점차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런 행동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할로자임이 이때까지 너무 특허권 방어를 잘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미리 좀 회피하려고 더 잘 대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근데 최근에 참 루머에 의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HLB도 FDA 승인 여부가 이제 곧 나오는데 최근에 뭐
뭐 안 될 거다 이런 루머도 돌면서 지난번에 네, 최근 많이 빠졌어요. 뒤통수가 너무 세게 맞았죠. 왜냐면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중국 애들 잘못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지난번에. 네. 네, 그리고 LS 그룹이 오늘 19% 상승했습니다. 주 LS가 반등을 크게 했는데 얼마 전에 그 회장님의 그 발언 때문에 시장에서 실망을 많이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반등했습니다. 자회사 간의 특허 분쟁 중인데요. LS의 자회사인 LS전선, 그리고 호반그룹의 자회사인 대한전선, 네. 여기가 서로 이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LS전선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네. 22년도 1심 결과가 나왔는데 LS전선이 일부 승소했고요. 오늘 2심 결과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1심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근데 이 특허 분쟁 중이잖아요. LS 그룹하고 호반 그룹이랑. 네. 근데 호반 그룹이 LS 지분을 3% 조금 안 되게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네, 호반 그룹은 뭐 이유는 뭐 단순 투자 차원이다. 뭐 그룹 자금 유동성도 좋고 전선 사업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한간에서는 이제 그 3% 이상 지분을 취득하면 그 기업의 장부나 뭐 서류 열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네. 소송을 위해서 뭐 미리 한 게 아니냐 이런 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전문가들이 서류를 보면 허가실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뭐 주주명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렇죠. 뭐 네. 그런 거에 썼을지는 결국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어쨌든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주가는 많이 반등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뭐 이게 주주 경쟁 또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아마도 뭐 이미 그 대주주 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워낙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뭐 오죽 했으면 팔고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죠? 자신 있다 이거죠 지분율. 네. 아니면 빨리 팔고 나가. 이게 누가 산다는 느낌을 받았구나. 그래서 팔고 나가 뭐 이러는 거구나. 설마 3% 사면 알지. 누가 계속 사고 있어요. 좀 이상해요. 알지. 그래요. 근데 워낙에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커서 네. 그거를 주가 흐름만 보고 눈치를 챘을까 싶네요. 3%를 누가 꾸준히 사면 느낌 옵니다. 그건 느낌 오죠. 왜냐면은 뭐 직원 중에 그 계속 주식만 보는 친구가 분명 있지 않겠어요?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래나? 설마 없을 수 있을까? 있어요. 의외로 그 관심은 있어요 주가에. 팔고 나가라잖아. 네, 그리고 다른 전선기기주들은 오늘 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산일전기는 IB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 말 수주 잔고가 3,5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 신규 수주가 5,200억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미국 전력기기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뭐 GE 베르노바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치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펀더멘탈은 좀 견고하고 신규 수주도 뭐 계획대로 잘 나오면 다시 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LS 일렉도 한 3.6% 올랐고요. 산일전기는 7% 올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이 요즘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특히 CNC 인터내셔널이 어제 한 20몇 프로 오르고 오늘 또 7% 상승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프리미엄 뭐 코퍼레이트 데이라고 해서 기업 그 IR을 초청해서 이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여기서 임원의 언급으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어제 26% 올랐고 오늘 추가로 급등했는데 네네. 국내 주요 고객사가 이탈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매출 공백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게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하락분이 해외 바이어 오더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해외에서 오는 이제 바이어 오더가 기존 대비 평균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급증하면서 참여자들이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른 캐파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언급도 해서 향후에 또 매출 증가 기대감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는데요. 현 시점 주가가 바닥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CNC 인터내셔널 외에도 뭐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APR,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기업들을 좀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조선방산 다 괜찮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계속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60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38%나 상향을
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지만 뭐 거의 올해 들어서 더블 갔지만 추가로 22%더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국가 수주 가능성을 25년, 26년 실적 추정치에 반영하면서 상향을 시킨 게 주요 목표가 상향 원인이었고요. 하나오션을 이제 연결 효과로 연결하면서 연결 영업이익률은 24년에 15%, 25년에 11%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산만 보면은 지상 방산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24년 22%대에서 25년 24%대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수주도 받아가지고 매출도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도 좋아지면 사실 영업이익 상승률은 엄청나게 커지죠. 네. 그리고 자본총계도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3조였는데 4분기에는 이제 하나오션 연결한 효과도 더해지고 그리고 실적도 올라가서 5조가 됐고요. 네. 25년 말에는 6조가 넘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빠르게 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해소될 거다 이런 논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저 지금 LS 그룹 지주회사 지분 대주주 지분 파악해 봤거든요. 네. 지금 3% 좀 안 되네요. 근데 아마 꼭 보면 뒷단에 뭐 이렇게 숨어 있는 지분도 많잖아. 그럴 수 좀 있죠.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절반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어떤 절반이요? 과반은 안 될 수도 50%는 안 될 수도 예, 있겠다. 과반이 안 될 수는 있겠네. 그럼 만약에 그러면 후반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네. 안 그래도 인심을 싹 잃었는데 아, 이때 그냥 대주주 한번 뒤집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회사를 먹는다고요? 호반 그룹이? 아니 재밌겠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 허튼 설마. 아니 왜냐면 소액주주 전부 다 오케이 해주고 국민연금 그다음에 모든 연기금들 다 오케이 해주고 그래 후반 네가 해라 팔라는데 뭐 그래 너는 너가 팔어 뭐 이러면서 재밌겠다 그러면 표대결. 표대결 언론을 음 통해서 이제 소액주주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렇지 얼마 전에 이 발언 보셨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회사 여러분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3% 샀는데요 국민연금 도와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면 갑니다 우리 뭐 이래 버리면 재밌겠다. 그걸 노리고 샀을까요? 아이 그건 아니지. 3%. 아니 그냥 나 자꾸 요즘 자꾸 상상. 이런 상상이 자꾸 상상력이 돌아가요. 네. 하도 지금 맺힌 게 많아서 한이 맺혀서 많이 그런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오늘 모건스탠리에서 LG 이노텍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하향시켰습니다.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하향을 시켜서 오늘 이노텍이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요즘에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고점 대비 애플도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애플의 이 개인화된 AI 통합이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AI 탑재된 스마트폰 기대감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LG노텍이 애플 매출이 거의 매출 정도 80% 정도에 달하는 회사고 그래서 아이폰 출하량이 감소한다면 실적 타격으로 그대로 오죠. 네. 25년도에 아이폰 출하량이 1,000만 대 정도 감소한다면 실적에 2%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는 다르지만 그 애플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이폰 출하량 전망을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을 이제 같은 모건 스탠리에서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도 LG 이노텍 전망치를 좀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아이폰 출하량 전망치는 25년도에 2억 3천만 대, 26년도에는 2억 4,300만 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는 거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맥북 에어 M4 칩을 사용한 맥북 에어 4가 나왔거든요. 네. 미국에서 오히려 $100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야. 한국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통화가 약해지는 바람에 한 10% 약세가 되는 바람에 똑같은데 미국에서는 $100 싸대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죠. 네. 근데 뭐 저도 요즘에 노트북을 새로 살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딱 예전에 그 코로나 때 한창 IT 기기 수요가 폭증했잖아요. 네네. 다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노트북 한 대씩 바꾸고 태블릿 막 네. 사고 핸드폰을 바꾸고 했는데 그 교체 주기가 이제 돌아올 때 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 노트북이 너무 느려져서 못 쓰겠어요. 맞아. 그 바꿔야 될 때거든. 그때가 이제 조금 뭔가 느려져. 뭔가 하나의 앱이라든가 뭐가 저는 이제 메모장이 생각보다 이게 좀 느린 거예요. 뻑뻑거리는 거야.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뭐 승질이 나서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저 바꿨는데 신형 나왔어. 그런 걸 좀 찾아보시고 바꾸셔야죠, 시기를. 아닌데 이제 이게 또 할인 기간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할인 기간이 끝날 때 딱 신형을 내놓은 거야. 네. 뭐 어쩔 수 없다. 네, 그렇죠. 뭐. 근데 저도 이제 노트북을
뭐 느려졌다고 당연히 이제 바꾸고 그건 좀 낭비잖아요. 그래서 네. 포맷했어요. 빨라질 줄 알고 포맷해도 그냥 느리더라고요. 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요즘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요즘 옛날처럼 항상 윈도우 쫙 다 밀고 새로 쫙 깔고 막 이러면 새로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런 건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해. 네. 네, 하여튼 다시 사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좀 사야 될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아유 조금만 기다리세요. 상법 개정되면은 아이고 노트북뿐이야. 그냥 노트북으로 그냥 병풍을 쳐도 돼. 돈 벌어가지고. 아, 상법 개정되면. 안 그래도 상법 개정안 소식인데 네. 오늘 본 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소영을 나와서 13일 날 본회의 상정됩니다 했는데 상정됐고 통과됐네요. 네, 찬성이 184표, 반대가 91표, 기권 4표 나왔는데 이 정도면 뭐 국힘은 다 반대하고 뭐 민주당 다 찬성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런 언급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일단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도 시장은 전혀 흔들림이 좀 없었고 네. 반면에 이제 주요 인사들은 의견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네. 투가 나오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복형 금감원장님은 상법 개정안 문제가 있지만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고마워. 참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진짜. 네. 이복형 파이팅. 근데 이분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물산 관련해서 원고의 저기가 이복현 금감원장이에요. 이번에 패소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거기서 이제 주장했던 게 저거지 않습니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현재의 상법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주장으로 했는데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법원이 너희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가지고 싶으면 판례상으로 그런 건 없으니 새로 입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복현 원장께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보기 어렸던 일관성을 한번 보여주시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마울 따름이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냐면 거기서 자기가 그 대표 소송자잖아. 대표 원고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꺾이니까 그러면은 법원의 판단대로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직을 걸고 얘기를 한 거고 문제가 있는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배임 관련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이걸 찬성한다라고 해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복형 원장님은 바빠가지고 모셔도 안 오겠지? 안 올 것 같아. 예.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적이 없으신 걸로 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한번 불러볼까? 그것보다는 네. 근데 일단 모집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업 네. 측에서 기업을 불러볼까? 워낙 상공회의소 뭐 이런데. 뭐 한번 시도는 네, 좋을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 분들 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 나오실 분은 한번 왜 우리가 예를 들어 반대를 해도 좋고 찬성을 해도 좋고 왜 그런지 알려주시면 또 대답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상훈 교수님까지 모셔서 할 수도 있지만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이상훈 교수님 안 모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체급이 좀 세신 분이 나오면 안 되잖아. 거기 정통하신 분이라 너무 정통하신 분이라. 네. 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또 이어서 또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